혹시 우리 집이 불법 건물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옥상에 방을 하나 만들었거나 베란다를 넓혔거나 상가로 허가받은 곳에 사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그 집을 불법 건물로 봅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평생 벌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정부가 12년 만에 딱 한 번 합법으로 바꿔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 뭘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옥상의 방, 베란다 확장, 상가를 집으로 쓰는 경우, 이런 걸 다 정식 명칭으로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의외로 오래된 빌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 집도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에이,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찍히는 순간 불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는 사는 동안에 평생 벌금이에요.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 때까지 매년 수백만 원씩 평생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한 번 내고 끝이 아니에요. 매년 평생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이 안 됩니다.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안 빌려줘요. 세 번째는 집이 안 팔립니다. 사려는 사람도 대출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세입자도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이것도 가입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갖고 있어도 돈이 나가고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일이 생겼냐,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동안 벌금 내느라 힘드셨죠? 이번 딱 한 번만 합법적으로 집을 바꿔줄게요. 이런 기회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무려 12년 만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신청은 딱 18개월, 1년 6개월 동안만 받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다음엔 절대로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진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 집도 해당이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해당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보세요. 되는 조건 딱 3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먼저 지은 날짜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입니다. 건물의 절반 50% 이상이 사람 사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크기예요. 빌라 같은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전부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집 유형만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상가인데 집으로 쓰고 있는 근생빌라,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옥탑방, 이것도 주차장이나 안전기준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옥탑방은 된다고 했죠. 사람이 사는 옥탑방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만 보관하는 옥상 창고는 안 됩니다. 똑같은 옥상 위에 구조물인데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에 갈리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절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나 군사 보호 구역이 있는 집은 안 됩니다. 불법으로 벽을 털어서 방 개수를 늘린 집, 이른바 방 쪼개기 안 됩니다. 불법으로 건물을 크게 늘린 큰 상가나 공장 안 돼요. 불이 났을 때 피하는 길, 소방 도로를 막았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위험한 집 당연히 안 되겠죠. 또 하나, 집을 살 때 이미 불법 건물이라고 적혀 있는 걸 알고도 샀거나 경매로 낙찰 받았을 경우 이것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에 이미 혜택을 받아놓고 또 불법으로 고친 경우 이건 2번은 안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공짜로 해주는 거야? 아닙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먼저 벌금, 그동안 안 낸 벌금이 있다면 내야 되고 최대 5회치에 달하는 벌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사 수수료, 서류와 도면을 그려줄 건축사에게 비용을 또 드려야 됩니다. 세금도 추가돼요. 집이 합법적으로 커진 만큼 취득세를 새로 내야 되고 매년 내는 재산세도 조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낙찰받은 불법 건물은 벌금과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냐, 순서대로 딱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부터 떼보세요. 인터넷 정부24에서 무료로 떼볼 수 있습니다. 떼서 오른쪽 위를 한번 보세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글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함부로 먼저 신청하지 마세요. 우리 집도 해주세요 하고 덜컥 신청을 했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불법 기록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딱 남아버립니다. 자칫 안 내던 이행 강제금을 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이거 혼자서 신청 진짜 못합니다.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건축사 사무실에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네 번째는 사기꾼들 조심하세요. 성금 500만 원 주면 100% 합법으로 만들어줄게, 이런 컨설팅 업체 100% 사기입니다. 반드시 정식 건축사 사무소에 찾아가셔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청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위반 건축물인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정부24에서 건축물 대장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 집도 부모님 집도 해당될 수 있다 싶으면 오늘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걸 모르고 지나치면 그 불이익은 몇 년, 길게는 평생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투자에서도 이 법령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계약서 특약에 잔금 전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조건을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 대출의 한도는 잔금일 기준의 건물 상태를 보고 해줍니다. 따라서 잔금일 전에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한다면 대출에도 문제가 없고 실사용 측면에도 이득입니다.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계약 조건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돈깨비였습니다.